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은 우리 이제까지는 계속 모델링 파트에도 포지션을 맞춰봤고, 애니메이터를 위해서도 컨스트레인이랑 페어런트 스위치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 리거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스킨 바인드, 그러니까 바인드 스킨이랑 그 메쉬랑 조인트에다 어떻게 연결을 해서 어떻게 웨이트 페인팅을 해서 그 메쉬가 이쁘게 움직이게 지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잡아보고요. 다들 막 웨이트 페인트 하는데 되게 어렵다. 이거 할 때마다 여기서 포기한다라고들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은 심플하게는 그 타블렛도 없이 그냥 스킨 웨이트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킨 웨이트를 할 때 이거 땡기는데 왜 버텍스가 다 이렇게 정리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일단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걸 했고 거기에 대한 과제들을 엄청 받았어요, 이번에. 또 과제도 많이 내주시고 과제도 제가 보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걸 자랑을 했어요.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자랑을 하고 막 이 정도 수업했는데 이렇게 했다라면서 되게 막 뿌듯하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 어떤 수업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오늘 해야 되는 수업인 스킨 바인드, 조인트를 메쉬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다음에 그 연결한 데이터를 어떻게 웨이트 페인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 분들이 사실은 커스튬 같은 걸 많이 바꾸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캐릭터는 이미 있는데, 그 캐릭터에 있는 그 메쉬 그대로 쓰고 싶지가 않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이쁜 옷을 입힌다거나 심플한 그냥 티셔츠만이라도 입히는 방법으로 좀 더 샷을 다양하게 만드는데 보통 애니메이터들이 랩디포머를 많이 쓰는데 랩디포머를 하게 되면은 파일이 되게 많이 무거워지고 애니메이션 하는데 사실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여기 바인드 스킨이랑 웨이트 페인트를 배운 것을 이용해서 카피에이스 툴을 이용해서 이제 옷을 붙이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옷 붙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어 이제 리거들 같은 경우는 모델러랑 일을 할 때 모델러가 계속해서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옛날에 쓰던 스킨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그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카피웨이츠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제가 그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그 방식을 이용해서 툴을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고 네, 마지막은 저희가 어제 제가 그 영상들을 다 받았는데 그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가 1주차 때는 이러한 레벨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저 혼자 알고 있기엔 배가 아파서 좀 더 너무 감동적이라 그걸 좀 여러분들이랑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오늘 진행을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한 게 컨스트레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배웠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컨스트레인이라는 거는 하이라키 안에다가 어느 일종의 하이라키인데 그 조인트나 그룹 같은 거 하이라키를 넣어 놓지 않고 그거를 이제 컨스트레인이라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동일한 일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그 컨스트레인은 차일드의 페어런트는 하나만 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걸릴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add attribute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parent 스페이스를 하게 되면 parent 스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만드는 건데 그 컨트롤러 안에 스위치를 만들 때 add attribute를 이용해서 뭐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엔 그 set driven key를 이용해서 이제 그 저희가 add attribute로 만들었던 스위치랑 constraint이랑 이제 하나의 set key를 이용해서 그 스위치를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방식을 한 가지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게 총 집합된 것이 페어런트 스위치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그걸 이제 저희 수업 과제를 내주신 것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단은 총이 들어간 것인데 보시면은 앞에 이 총 구랑 그러니까 이게 소음기죠. 소음기에는 true world라는 거를 달아 놓으면서 이제
이 총 앞에 저희 위에 있는 이거죠. 그 슬라이더, 피스톨 탑 컨트롤러를 따라가지 않도록 셋업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 트루 월드를 안 움직이게 해놓고 다른 하나는 뭐 사실은 호스트 안에다가 넣어놨네요. 와우. 호스트 안에다가 처음에 연결을 해놓은 상황에서 바로 총 이제 오른손으로 잡고 잡으면서 이제 스위치 옮겨지고요. 그 다음에 총 딸깍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아마 어디 봅시다. 피스톨 자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옮길 때는 아직 라이트 핸드에다 달려있게 여기선 호스터 라이트 핸드로 바로 한 프레임으로 스페이스 바꾸면서 바로 커넥팅 되게 해놓고 무브먼트 살짝 움직이면서 이제 조정을 해줬잖아요. 그 손 위치에 맞게 조정을 해준 케이스인데 차라리 이 키 값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사실은 애니메이터들이 작업할 때 보면은 여기랑 이거 움직일 때 그 움직임 모션이 없도록 해놔요. 그러니까 스냅이 되더라도 제 키 같은 걸 제 컨트롤러를 쓰게 되면 한번 써볼까요? 말 나온 김에 뭐 여기에 있는 값에서 일로 옮길 때 일단 먼저 호스터 상태에서 음, 음. 이 키를 카피를 한 다음에 이 포지션을 카피를 해놓은 다음에 라이트 핸드로 옮겨놓고 딥페이스트를 해버리면 이게 맞는 값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엔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놓은 다음에 그 후에 손에 따라서 움직여 나올 때 자연스럽게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해놓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옮길 때 갑자기 딸깍하면서 위치가 변경되거나 그런 게 딱 보이면은 애니메이터가 왜 이렇게 좀 중구난방 키를 잡았지라는 느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스위치 옮기는 이 과정에서는 총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잡았구나. 그 후에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게끔만 해줘도 충분히 애니메이션이 이쁘게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셋업 자체를 사실은 이 녀석이 이 왼팔 따라오게 해놓는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 않고 대신 이 녀석 자체가 주인이 되고 이 왼팔 자체가 따라오게 해놓으면은 얘는 슬라이드가 이렇게 움직일 때 팔 자체가 그걸 따라 움직이게 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샷 없이 그냥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건데 팔이 그걸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쁜 애니메이션이 잡힐 수 있겠죠. 그렇게 페어런 컨스트레인이 꼭 네,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라면 아마 여기다가 이 페어런트 스페이스 이 부분에다가 그 피스톨 달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이걸 레프트 핸드에다가 해놓는 게 아니라 한번 그것도 그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왜냐면은 얘도 레프트 핸드 잠깐 이 컨트롤러에 레프트 핸드라는 게 달려 있고 저는 지금 이 IK에다가 이 녀석을 따라가게 하나 달 거잖아요. 그럼 양쪽에서 그 값을 먹게 되기 때문에 엔드레스 루프라는 게 걸려요. 그러면서 에러가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반드시 꺼야 돼요. 네네. 그거를 먼저,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어런트 스페이스 해놓은 거 다 지워야 돼요? 아니, 안 그래도 돼요. 노드 에디터라는 거를 이용할 건데요. 일단은 나는 이 녀석의 페어런트 스페이스를 고치고 싶어. 근데 이 페어런트 스페이스에 그룹에다가 보통 저희는 컨스트레인을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컨트롤러를 잡고 화살표 하나를 올리면 그룹이네요. 화살표 버튼이 그 하이라키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컨트롤러의 위에 있는 그룹을 먼저 잡고요. 왜냐면 그 컨스트레인을 찾아야 되니까. 잡았어요. 노드 에디터를 다시 열고요. 노드 에디터를 열어서 짠. 이건 아니고. 노드 에디터를 열어서 그러면 그룹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슉, 아까 한 것처럼 화살표 두 개를 눌러요. 그러면 이 녀석과 연결되어져 있던 들어오는 애와 나가는 애 둘 다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저희가 걸어놓은 게 페어런트 컨스트레인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이거 보면은 레프트 핸드 조인트랑 연결돼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거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화살표가 이렇게 방향이 되어져 있거든요. 얘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라는 거를 얘를 지워버리면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끊어지고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더 이상 컨스트레인이 안 걸려요. 근데 이렇게 모션을 잡아놓고 하게 되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망가지니까 이 상태에서 이 0인 상태에서 해야겠죠. 왜냐면 여기 이미 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0인 상태에서 해놓으면 되겠죠. 여기도 0이겠죠? 아마 뭐 스페이스 바꾸시면서 이렇게 된 건데 잠시만요. 이 키를 잡고 복사에다가 옮겨 놓으면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손 애니메이션을 지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후후. 자, 얘도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0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도 0으로 해놓으면 네, 이렇게 키가 들어가면 되죠. 오케이, 됐다. 다음엔 그러면 이 녀석한테 하나 애드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항상 했던 방식으로 애드 어트리뷰트를 먼저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에디트로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모디파이에 보면 에디트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녀석을 눌러보면 슉 이런 애가 나와요. 얘는 뭐냐면 제가 지금 얘 컨트롤러를 잡았잖아요. 컨트롤러를 클릭한 상황에서 얘한테 걸려있는 애트리뷰트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준 애가 이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수정해야 되는 거는 페어런트 스페이스잖아요. 페어런트 스페이스에다가 숄더 포즈만 옮기는 거, 월드,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를 추가를 하는데 공백란 누르면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를 하는데 이름은 뭐 건탑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면 이제 페어런트 스페이스에 보면 건탑이라는 애가 맨 밑에 생기게 돼요. 건탑이라는 애가 먼저 생겼으면 이제 건탑은 뭐예요? 이 녀석 컨트롤러가 이 위에 탑 얘랑 움직이게 해주는 키잖아요. 그러면 얘를 잡고 이 녀석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얘 컨스트레인이 어디에 걸려있는지가 이게 보이잖아요. 그 녀석을 아웃라인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다 했던 부분이에요. 여러 번 할 거예요, 이것도. 어, 이 녀석에다가 이제 컨스트레인을 하나를 더 추가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탑 추가해야 되는 그 페어런트인 이 녀석을 따라올 거니까 이 녀석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페어런트 컨스트레인을 그냥 걸면 돼요.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아래로 들어가요. 페어런트 컨스트레인을 걸면 뭔가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그거 뜨는 이유는 아마도 탑에 컨스트레인이 걸려있는 건 때문인데 컨스트레인이 지금 사실은 없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레프트 핸드에 걸려 있었던 거를 지웠기 때문에 이 녀석이 사실은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워 넣고 왜냐면 걔는 하나였거든요. 제가 이따가 이거 다음에 이 녀석 갖고 그 여기 중에서 예를 들면 허스터만 아니 라이트 핸드 것만 끊어보자 해서 끊고 뭐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먼저 보세요. 자, 네, 탑에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녀석이 요 녀석한테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해놓은 게 뭐냐면 컨스트레인으로 탑 피스톨을 따라오게끔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엔 이 녀석이랑 셋드리븐 키를 열어서 왜냐면 저희가 지금부터 페어런트 스페이스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엔 이 녀석 보면 컨스트레인 느낌표 찾아서 로드 드리븐에다 넣어놓고 3개 잡고 스페이스 잡고 지금은 숄더에다 연결해 주세요니까 010 해서 연결을 해 놓고 네
연결을 해놓고 parent 매트릭스 하나가 expected 이상하게 된다. 오케이. 일단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건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건은 이거 0, 얘 1.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고 다음엔 월드는 이거 0, 루트 1, 키. 이렇게 주면 볼게요. 포즈에다가 놨을 때는 010, 월드에다 놨을 때는 100, 건탑에다 연결했을 때는 건탑에만 연결되게 해놨고 다음엔 이 녀석은 호스트에서 땡겨와서 여기서부터 얘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홀드 50키까지 대신 이 녀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를 이렇게 주고 네, 이렇게 주고 이제 이 녀석이 여기쯤에서부터 키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숄더를 따라오게 했다고 치면 그 후인 여기서부터는 숄더가 아닌 건탑을 따라가게 해주면 되는데 바뀌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툴을 이용해서 카피 툴을 이용해서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을 때 값을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 있을 때 페이스트를 하면 슉 붙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키가 들어가는 거네. 이 녀석의 키를 네, 이 녀석을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 이후에 바로 이렇게 돼서 그런데 자 여기서 일단 그럼 키를 하나를 다시 주고 이 포즈에다가 이 총은 얘는 여기서 손을 놓지만 얘는 바로 장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팍 당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 손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건탑에서 여기로 끊는 거죠. 이걸 일단은 이 값을 카피를 해놓은 다음에 이 51에서 다시 숄더로 갖다 붙이고 여기다 페이스트를 해버리면 여기서 총 이거는 따라가지만 얘는 그대로 가는 거죠. 툭. 근데 뭐 애니메이션 여기선 바뀌어야겠죠. 뭐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모션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민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땡겨서 장전했고 장전할 때 이거는 총의 페어런트 컨스트레인이 조금 메쉬에 뭔가가 있네요. 뭐 지금 어딘가가 연결이 잘못된 것 같죠? 아무튼 이건 뭐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 샷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리깅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 샷 안에서 고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에러가 문제가 나는 건데 그거는 뭐 사실은 이렇게는 잘 안 고치니까요. 네, 아무튼 아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피스톨에다가 연결을 해놓으면 여기에서부터 애니메이션 잡을 때 잡고 이렇게 당겨 졌고 끊고 얘는 잡고 움직여서 빵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가 있죠. 쉽죠. 쉬운 건 아니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예를 들면 어떻게 연결을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아빠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빠가 서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원래는 이 왼쪽 팔이 아빠라서 얘 움직일 때 이 녀석이 따라 움직였었다라면 그러지 않고 이제는 이 녀석이 아빠가 되고 이 녀석이 애가 되면서 얘 움직일 때 얘가 그대로 얹혀져서 따라오게끔만 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줘도 좀 더 자연스럽고 말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겠죠? 쭉, 탁, 슉, 빵. 아주 잘하셨는데요, 이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까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지워도 티가 안 나서 확인을 못 해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컨스트레인이
두 개다, 뭐 두세 개가 있다. 근데 나는 이 라이트 핸드라는 거를 끄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자, 일단은 그 컨트롤러 잡고 화살표 위 버튼 거 누르면 그 위에 있는 하이라키가 잡히잖아요. 그 안에 이 컨스트레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엔 윈도우에서 노드 에디터 이것도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다가 윈도우에서 노드 에디터를 만들어 놓고 그럼 이렇게 생기거든요. NE 이 녀석을 클릭을 해보니 내가 잡은 그룹이 나와요. 그거를 양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아이고 복잡해라 보실 필요 없고 컨트롤 그룹이라는 애가 걸려있는 애랑 여기에 페어런트 컨스트레인이라는 게 걸려있네. 근데 하나는 루트 보면은 이 녀석 안에 보면 루트 조인트라는 애가 연결돼 있다는 게 보이고 다른 하나는 허스터 컨트롤러라는 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라이트 핸드 조인트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지금. 왜냐면 루트 컨트롤러 그룹에 보면은 페런트 컨스트레인 세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나는 지금 라이트 핸드를 끊을래. 그러면 이걸 잡고 끊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룹 안에 보면은 컨스트레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되게 쉽죠? 그러면 다시 연결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나는 다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그냥 메시본 다시 열어놓고 얘 잡고 얘 위에 거죠? 위에 거랑 해야 되니까 얘 잡고 페런트 컨스트레인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안에 다시 페런트 컨스트레인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다시 연결을 해버리면 돼요. 끊어버리고 남는 노드라는 거는 사실은 아까는 탑 피스톨 여기 위에 있는 애였잖아요. 이 녀석은 사실 레프트 핸드에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다 보니까 사실 그 위에 있는 이 녀석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고선 지운 거고 그게 아니라 이 두 개는 살려 있는 상황에서 얘만 추가하고 싶은 상황이면은 이 페런트 컨스트레인트 계속 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노드를 건드리게 되면 안 되고 그 지우고 싶은 필요 없는 노드만 선택을 해서 지운 다음에 다른 어떠한 연결을 하고 싶은 걸 잡아서 계속 거기다가 페런트 컨스트레인트를 걸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애드가 되고 이제 셋 드리븐으로 여기다 키만 주게 되면 계속해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컨스트레인에 초록으로 연결이 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컨스트레인 위에다가 키를 줬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키를 주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컨스트레인을 잡았던 애한테 키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컨스트레인에다가는 S로 키를 주는 게 아니라 셋드리븐 키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 세 개만. 이기 위에 건 아니고 여기 세 개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떻게 하신 거냐면 아까 어떻게 하셨냐면 예를 들면은 음, 이 그룹 자체를 여기다가 잡고서는 이 녀석들한테 키를 주셨던가 아니면은 슉, 슉. 이 오프셋 여기도 다 잡고서는 키를 주게 되면은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여기 컨스트레인 연결해 놓으셨던 W 뒤에부터 W가 붙거든요. 그 컨스트레인들은 W1, W2, W3, 4, 5, 6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걔네들한테만 키를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네, 네네. 아무 연결도 안 되어 있는 노드 정리가 필요하지 아무것도 연결되어지지 않는 노드라는 거는 사실 그 오브젝트잖아요. 근데 그 오브젝트를 뭐 정리를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이건 노드라기보다는 하나의 저희가 이미 생성되어져 있는 오브젝트들이랑 연결을 해 놓은 거라서 그 오브젝트를 지우거나, 그러니까 노드를 지운다는 소리는 그 오브젝트가 지워진다거나 그러한 거기 때문에 지우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더 이상 역할을 못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화살표 부분만 끊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끊으시면은 얘는 살리고 이 parent constraint 됐던 이 커넥션만 끊어지는 거거든요. 혹시 parent constraint 자체를 날리고 싶어 하면 얘를 지우는 거죠. 그러면 노드를 정리한다라는 게 말이 되죠. 얘를 지우게 되면 이제 여기 있던 모든 커넥션이 다 끊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끊을 수가 있죠. 세트 리본 키는 주고 난 후에 세트 리본 키는 주고 난 후에 찾을 수가 슉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세트 리본 준 애들이거든요. 얘네들로 연결을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핸드 컨트롤에서 뭐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대기 노드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가르쳐 드리면 진짜 복잡해지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셋 드리븐 키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드들이 만들어져요. 노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페어런트 스페이스라는 어떠한 거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서 연결을 했던 인풋으로 연결을 했고 그 아웃풋이 여기랑 연결되는 거야 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이걸 연결을 해도 돼요. 뭐 아웃풋으로 여기다가 잡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떠한 노드들이 연결됐었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떠한 셋 드리븐 키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노드가 진짜 너무 똑똑하고 사실 아웃라인 안 봐도 이거만 열어봐도 어떤 셋업이 있는지 전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녀석인데 사실은 이걸 이해를 할 줄 모르면 이제 좀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섹션 2에서는 그 노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생각이었고 뭐 아마 뭐 하다 보면 아시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동진 씨께서 아웃라이너에서 안 보이는 지저분한 게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고 올리를 이렇게 끄셨나요? 대고 올 대고 오브젝트 올리라는 걸 끊으면은 제가 어떠한 그 세트리먼 키를 연결을 했었었는지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여기다 남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 죽겠다 이거 완전 복잡한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아웃라인에서 보면은 사람이 미쳐 돌아가니까 대그 이거를 확인하세요. 디스플레이에서 대그 오브젝트 온리에 체크가 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 왜냐면 이걸 끄버리면은 라이팅이랑 그 마테리얼 소스들도 다 여기서 보여요. 이런 식으로. 블렌드 컬러 여기다 연결했네. 뭐 레프트 아임이랑 라이트 아임에다 스트레치 넣었나 보다라는 사실 아웃라인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긴 한데 바인드 포즈가 8개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연결됐었는데 쉐이더는 이걸 썼네. 아, 그 레프트 핸드랑 라이트 핸드에다가 스위치를 달기 위해서 이걸 썼구나라거나 뭐 되게 뭐 제가 써놨던 노드들이나 라이트들, 매테리얼 이런 걸 다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끄고 그러면 저희가 셋업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랑 조인트랑 메쉬만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놓고 네 해놓고 그걸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해놓고 여기서 해놓으면 되고 그다음 노드에서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방법은 그 노드를 정리해야 되나요?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 더 드리면 뭐냐면 윈도우에서 보면 렌더링에서 보면 하이퍼 쉐이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하이퍼 쉐이드라는 걸 눌러보면은 그 마테리얼 칸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저희가 썼던 노드가 뭐가 있었고 유틸리티가 뭐가 있는지를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 클릭해서 지우는 것보다도 일단은 내가 안 쓰는 걸 지워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커넥팅이 끊어졌다는 거는 이 노드를 더 이상 안 쓴다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으면 계속 쓰겠지만 근데 막 지우면 안 되니까 에디트에서 가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하이퍼 쉐이드예요. 하이퍼 쉐이드에서 에디트에서 보면은 딜리트 언유스드 노드라는 게 또 있어요. 마야가 또 똑똑하게 이걸 만들어 놨어. 이걸 누르면은 제가 안 쓰는 노드나 마테리얼들을 다 지워요. 자동으로.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노드들은 네가 안 쓰니까 지워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 지워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클린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 답변이 됐나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네, 보통 아웃라이너에서는 이 태그를 꼭 체크를 해달라는 거랑
그 다음에 혹시 노드를 지우는데 이거 노드가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고 싶어 노드 에디터에서 연결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실 내가 이게 unused 그러니까 이걸 지워도 되는 앤지 안 지워도 되는 앤지 모르겠는데 확신이 없어 라고 하면은 그냥 하이퍼쉐이드라는 걸 윈도우에서 렌더링에서 하이퍼쉐이드라는 걸 눌러서 이 녀석을 열어놓고 여기에서 에디트에서 delete unused node를 누르면 내가 안 쓰는 노드만 지워져요. 자동으로 지워진다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이것들은 다 쓰는 애들인가 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소개해드렸어요. 아무튼 지금 이거 되게 좋아요. 그 JJH님께서 키 잡아주신 이거 되게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커넥션을 막 엉망진창으로 끊어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되게 잘해주셨어요. 우 좋은데요? 그 다음에 로즈님 거도 애니메이션만 볼게요. 짠. 로즈님은 그 이미 일반적으로 있는 캐릭터에다가 저희가 만든 총을 연결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든 리깅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새로운 리깅에다가 저희가 따로 그러니까 각각 개인이 이제 풀업을 받아서 이렇게 셋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FK 컨트롤러 다는 법도 알았고 컨스트레인 다는 법도 알았고 페어런트 스위치 다는 법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는 디폴트일 때는 아무것도 따라가지 말아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쭉 가다가 스위치가 바뀌어요. 딱 바뀌는데 안 움직였어요. 라이트 핸드에서 움직일 때 안 움직여요. 그때 애니메이션은 라이트 핸드가 총을 잡는 모션을 하게 되죠. 하고 끌어올려요. 포즈 잡아주시고 빵 보셨죠? 왼쪽 한번 정면 봤다가 왼쪽 봤다가 이런 식으로 잡고 다시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도 내려놓은 후에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키를 더 준다면 뭐 예를 들면 슉 이 녀석한테 키를 더 주겠다면 여기에서 디폴트로 껐잖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놓을 때뭐 라이트 핸드에서 디폴트로 바꾸고 바꿨는데 이 위치에 딱 있게끔 키를 잘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놓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비티에 맞춰서 내려놓고 조금 이게 손에 따라서 안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녀석을 좀 더 미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정도 밀면 잡고 놓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잡을 수가 있겠죠. 되게 잘해주셨어요. 지금 되게 심플한 페어런트 컨스트레인을 이용해서 심플한 페어런트 스위치를 이용했지만 굉장히 깔끔한 애니메이션이 나와졌죠. 이런 식으로 키를 잡으시면 굉장히 좋죠. 네. 이렇게 하면은 애니메이터가 사실은 이게 리깅만 좋은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터가 이제는 키를 잡을 때 자기가 컨스트레인을 활용을 할 줄 아는구나 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왼손에도요. 네, 그런 식으로요. 왼손에도 페어런트 스위치 만들어 놔가지고 쇽 여기 보면은 왼손 레프트 핸드랑 라이트 핸드에다 따라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레프트 핸드가 총이나 그런데 이렇게 이런 모션 잡으려면은 양쪽 다 키를 주고 있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라이트 핸드에 따라가게끔 키를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디폴트로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같이 잡아야 되니까 잡는 포즈까지 오는 데까지는 디폴트. 그다음에 이 키를 카피를 한 다음에 페이스트를 하면서 라이트 핸드 따라오게끔 붙여놓고 그 다음엔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같이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손을 놔야 되니까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였던 거를 다시 디포트로 바꾸면서 대신 키는 그 포즈는 살려놓은 거죠. 저희 툴을 이용해서 살려놓고 잡아놓은 다음에 옮기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굉장히 부드럽죠. 조금만 이해만 하면 이런 식으로 진짜로 이건 되게 역시 다르시구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로 애니메이션이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페어런트 스위치만 이해를 해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우리 YG님도 한번 애니 테스트를 하신 거 한번 보면은
자, 한번 어떻게 연결돼 있나 봅시다. 일단은 처음에 라이트 핸드를 따라서 움직이겠죠? 이 녀석이. 뭐, 이 녀석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여기다 페런트 스위치를 달아놨어요. 베이스 컨트롤에다가 페런트 스페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페런트 스페이스가 라이트 핸드를 따라오게 해주세요 라고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라이트 핸드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여기서부터 키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넣고 호스터를 여기서 바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슉 델리트 그러면 여기까지 라이트 핸드에서까지 오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엔 호스터로 바뀌고 네네 그렇게 할게요. 로즈씨 일단은 베이스에서 이제 호스터로 바뀌면서 그러면 이제 총은 이제 라이트 핸드는 안 따라오고 대신 이 호스터를 따라올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홀드를 해볼게요. 왜냐면 호스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자, 호스트를 따라서 움직이게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근데 이 안에서 돈다는 거는 여기다 키를 줬다는 거겠죠, 뭔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가 다 똑같다는 의미니까 자, 여기까지는 뭐 여기까지는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60까지는 키를 그대로 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올라올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잡는 거, 뭐 튕겨서 올라온다, 뭐 호스에서 바운싱 줘서 올라오는 거다라고 뭐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으면 올라오게끔 여기서 세게 올라와야겠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애니메이션 클래스가 되고 있어. 여기가 60이구나. 네, 여기에서 보면은 네,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너무 막, 이건 뭐야 하지는 마세요. 그냥 오늘은 좀 이런저런 것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나 이거 탄젠트 어떻게 끊는지 까먹었어. 몰라. 아무튼, 뭐, 이거를 잡고 움직이고 싶은데, 끊어졌다. 저도 애니메이션 잡은 지가 되게 오래라. 잠시만. 이 그래프만 잡고, 얘를 잡고, 세게 움직이게 하면은, 너무 세네. 세게 움직이게 하면은, 여기서 또 평! 하고 올라오겠죠?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여기까지 좀 빨리 올라와야 되니까 이 정도쯤 이미 올라가네. 이 정도쯤에서 확 당겨 올라오게 해주면 슉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좀 더 디테일리하게 잡아 나갈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되게 잘 해주셨어요. 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쭉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는 그 홀드 하려는 그 애니메이션 그 홀드 하는 키 하나가 있어야 돼. 그 위치에 홀드 해야 되는 키가 하나가 필요한 거였는데 이건 애니메이션 클래스가 아니니까 일단 아무튼 페어컨스트레인이랑 스페이스는 진짜 잘 연결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잡아놓고 막 여기서 볼 때 여기서 한 바퀴밖에 안 돌잖아요. 근데 저라면 아마 여기 안에서 여기까지 여러 바퀴 돌릴 것 같아요. 지금 잠시만. 이 녀석은 키가 없지. 그리고 얘가 연결이 되는 건데 디폴트니까 여기까진. 여기서도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라이트 핸드를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라이트 핸드를 따라오게끔 아마 저는 스위치를 이거 한 번 더 바꿨을 거예요. 바꿔서 한 번 더 했겠죠. 예를 들면 이 위치에서 뭐 이 위치까지 올라오는데 일단 얘를 좀 몇 바퀴 돌리고 싶다. 그럼 여기서부터 뭐 여기서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뱅뱅 뭐 이쯤서부터 저는 뱅뱅 돌리겠죠. 뱅뱅 돌리는 게 이거는 슉 오로칼인데 오케이 Y 값만 X 값만 뱅뱅 돌면 되니까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못해도 한 900? 더 돌려서 이렇게 한다면 뱅글뱅글뱅글뱅글 이런 식으로
키를 잡으면 재밌게 키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페런 스페이스만 바꾸고, 그러니까 어차피 포지션은 걔네들 따라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대신 총 안에서의 애니메이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것만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돌리는 거를 해주면 사실은 저기서부터 0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건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아무튼 그냥 이런 식으로 돌리면 재밌잖아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다 보면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얘 포즈를 옮기기 위해서 키를 더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스위치만 바꿔주면 알아서 라이트 핸드에다가 뭐야 이 라이트 핸드에다가 갖다 붙을 거고 그 후부터는 얘 도는 것만 애니메이션 주게 되면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바꿔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바꿔보면 예를 들면 여기 뭐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바뀐다 그러면 페런트 스페이스에서 키 하나 줘놓고 이 다음 칸에 갔을 때 나는 라이트 핸드로 움직일 거야 라고 달아주면 되니까 그 다음엔 페이스트를 해주면 그 위치로 가는데 로테이션은 살려 있으니까 그대로 돌면서 계속 라이트 핸드를 따라가겠죠. 근데 지금 이 튕기는 이유는 여기에 디폴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라이트 핸드로 바꿔주면 근데 이 키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키서부터는 요거 요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단은 지우고 그러면 계속 오른손 따라다니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디폴트로 던질 거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라이트 핸드로 근데 키 하나 줘놓고 이 값을 계속 갖고 가게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라이트 핸드를 따라서 뱅뱅뱅뱅 돌다가 바뀌면서 근데 바뀔 때도 여기서 키를 줘야겠죠.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키 값을 복사를 한 다음 여기다 갈 때 페이스트를 해주면 여기서부터 휙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 엄청 많았던 그 키들을 싹 다 지우고 스위치 온오프 거기에만 하나 둘씩만 달아줬을 뿐인데 지금 훨씬 더 자연스럽게 라이트 핸드가 총을 잡고 돌려고 움직이고 던져주는 것까지 쉽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로테이션 키는 그대로 살려주고 더 쉬워지죠. 더 심플해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 키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다 모든 게 디폴트에서 레프트 핸드로 옮겨주기만 했으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페넌트 스페이스를 이용을 하시면 훨씬 애니메이션이 쉽게 나와요. 좋죠. 그러기 위해 애니메이터들은 페넌트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깔끔한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심플하고 그러니까 되게 잘해주셨어요. YG님도 되게 잘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페런트 스페이스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사실 바꾸면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애니메이션을 잡고 있었던 거죠. 계속 디폴트 상황에서 처음에 시작은 잘했거든요. 라이트에서 디폴트로 바뀌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그 후부터는 아니 라이트 핸드에서 호스터로 연결되는 것까지 되게 잘해주시고 그 후부터는 이제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거를 못 쓰고 그냥 계속 그냥 애니메이션 키로 잡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잘해주셨어요. 음흠. 자, 그 다음엔 동진 씨 것도 한번 봅시다. 슉. 다들 보면 놀랍죠. 뭐, 나 어떻게 했지? 나 하면서도 막, 이건 저글링 하신 건가 봐. 저글링? 총 라이트 핸드에서 저글링을 하는데 되게 잘해주셨죠? 여기서 바로 스위치 옮길 때, 어, 라이트 핸드에서부터 월드로 옮기고, 그럼 던져줬다는 얘기죠. 더 이상 라이트 핸드를 안 따라와요. 애니메이션 줬고, 받았으면은, 자, 월드에서 여기쯤에서 레프트 핸드로 바뀔라나? 네. 저 월드에서 레프트 핸드로 바뀌면서 따라오게 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닿을 때 있잖아요. 여기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녀석 키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가 페런트 스위치를 하는데 이거를 레프트 핸드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카피 데이를 여기 해놓고 레프트 핸드로 바꿔놓고 페이스트 데이터를 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미 붙은 거죠. 이미 붙여놓고 그러면 이거가 필요가 없죠. 이거도 필요가 없고 뭐 이거는 뭐 애니메이션이 줬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엔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 라이트 핸드를 레프트 핸드를 계속 따라오게끔 해놓고 그럼 이 볼에다가도 만드신 걸 봐보면은 페인트 스페이스를 달아주셨잖아요. 이뻐요. 되게 잘해주셨어요. 처음에 레프트 핸드를 따라서 가다가 여기서부터 던져질 거니까 월드로 바꾸고 월드로 바뀌어서 뾰로롱 날아가고 다시 받았을 때 여기서 월드에서 라이트 핸드로 바꾸고 지금 이 우리 동진 씨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심플한데 사실은 이게 지금 되게 잘해주신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 페런트 스페이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보이거든요. 왜냐면 페런트 스페이스를 바꾸는 샷이랑 내가 이 볼에다가 애니메이션 주는 키랑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잘 주셨어요. 그래서 저 지금 보면서 이것도 보면 여기서부터 볼 던질 거야. 월드로 바꿨고 던지는 거예요. 네. 타이밍 자체를 굉장히 잘 주시죠.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서 월드로 바꿔서 볼을 화면 밖으로 던져요. 그 다음엔 자, 이 호스터 뭐죠? 사일런스인가요? 네, 사일런서? 야, 사일런서를 호스터 안에서 호스터를 따라오게끔 여기까지 호스터를 따라오게끔 하다가 이제는 라이트 핸드를 따라오게 여기서 바꾸겠죠? 왜냐면 여기서 꺼낼 거니까.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거예요. 라이트 핸드에서 꺼내는 애니메이션을 넣고 꺼내요. 꺼낼 때 일단은 손 안에 움켜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빨리 움직여요. 어차피 호스터라는 건 가죽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따라 움직여줘요. 쭉 오른손 따라서 여기서부터 오른손 따라서 쭉 키 안 주고 쭉 따라와요. 쭉 따라온 다음에 라이트 핸드에서 월드로 바꿔요. 왜냐? 던질 거거든요. 이쪽 손으로. 던지기 위해서 바꿔요. 그리고 얘도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총 이제 바꿔줬어요. 얘도 지금 여기서 월드에서 레프트 핸드에서 월드로 바뀌면서 던져요. 그리고 스위치 되면서 옮겨 잡고 셋업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빵야까지. 호스터도 보면은 사실은 호스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바뀔 거예요. 왜냐면 레프트 핸드 따라오다가 계속 여기서부터는 월드 축을 따라와야 되거든요. 월드 축을 따라오거나 아니면 페런트 스페이스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를 따라오게 하겠죠. 저는 탑 컨트롤을 따라오게끔 하나를 셋업을 해놓으면 이제 이 녀석을 이쁘게 위치 잡아서 달아 놓으면은 그 후부터는 그대로 따라오니까요. 빵. 그러니까 이 월드 축으로 해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얘를 따라오게끔 셋업을 하는 그 하이라키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저라면 월드라 그러면은 이 월드를 따라오는 줄 알고 아마 그렇게 안 해놓고 대신 탑 컨트롤러를 따라오게 해주세요라는 페어런트 스페이스를 하나 더 만들 것 같아요. 이름상. 그러니까 이름상. 아니면 차라리 이 월드라는 이름을 탑 스페이스를 따라오는 겁니다라는 걸로 바꿔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애니메이션은 사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이거 스위치 옮기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해를 굉장히 잘해주신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잘 옮겨놓고 마지막 샷까지 마무리. 네. 정말로 잘해주셨어요. 저 깜짝 놀랐네, 동준 씨. 이렇게 제가 오늘 지금 처음 제가 마야를 열어서 확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야, 사실 저글링 애니메이션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계속 스위치가 바뀌고, 모션이 계속 있고, 그거를 잡아내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그거를 지금 해내셨어요. 그냥 페어런트 스페이스 좀 배운 것으로. 와, 대단하네. 이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큰 씨댁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 다음 성근 씨 거 한번 볼게요. 성근 씨 거는 탁상 위에서가 총을
놓고 일단 처음엔 총을 놓고 슬라이더 사일런서도 밖에다가 놓고 컨트롤러를 보면 움직여요. 잡아요. 잡을 때 보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스위치 바로 바꿔요. 키가 없죠. 없는데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갔어. 와, 대박. 방금 소름 돋았어요. 너무 깔끔해, 애니메이션이. 보면은 여기서 보면 탁상까지 있을 때는 트루월드로, 트루월드는 뭐야? 아무데도 안 따라오는 애 하나로 연결을 해놓고 바꿔요. 스위치를. 뭘로? 레프트 핸드로. 왜냐고? 레프트 핸드가 지금부터 키를 잡을 거거든요. 잡고 쭉 가요. 연결을 해요. 아직까지 레프트 핸드죠. 그 다음부터는 탑 컨트롤러를 따라와야겠죠. 디폴트 뭐? 얘 따라오던 그 옛날 그거. 그 디폴트로 따라와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돌아요. 로테이션 애니메이션만 줬을 뿐이에요, 그냥. 로테이션 값만 줬어요, 로테이션 값만. 여기서. 짠. 여기서부터 로테이션 G값만 주면서 그 위치가 정확하게 맞게 하기 위해서 이 수치들을 다 0으로 바꿔요. 심플하게. 그러면 원래 총 처음에 리깅 걸었었던 그 포즈가 나올 거잖아요. 그게 딱 제일 잘 맞는 위치인 거잖아요. 그걸 딱 걸어요. 그 다음부터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없는데 그게 다 따라 움직여요. 네, 딱 이거예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페어런트 스페이스만 이해를 조금 했을 뿐으로 예를 들면 뭐 옛날에 페어런트 스페이스 몰랐을 때는 얘 키줘, 얘 키줘, 그거 다 따라오게 해줘. 그거 아무리 인간이라도 아니 아무리 막 진짜 뛰어난 애니메이터라도 이렇게 깔끔하게까지는 키 못 줘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 키도 없어요. 이 이후부턴. 근데 다 따라와요. 다 따라오는데 지금 얘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디폴트예요. 무슨 소리냐? 이 녀석이 따라오는 거일까나? 아니면 키를 두 번을 다 줬구나. 두 군데를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아까 해드린 것처럼 그냥 이거 따라오게끔 해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저는 페런트 컨스트레인을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키 주는 것조차도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타이밍만 맞추면 돼요. 무슨 소리냐? 레프트 핸드가 밀리는 거랑 이 녀석은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밀려야 되니까 미는 거랑 그 다음에는 딸깍 장전되는 건 두 프레임 만에 확 밀어버리고 빨리 되겠죠. 빨리 되게 확 밀어버리고 이 녀석은 계속 그냥 디포트 유지해주면서 자리 가는 거예요. 완전 쿨하죠. 누구죠? 그 오버워치에 나오는 카우보이 아저씨? 그 아저씨 느낌 나죠. 보면은 땡글땡글 말아서 돌려잡고 찰칵 팡 탁 호스트에다 이거 넣어주는 것까지 완전 센스 있죠. 마무리 탁. 근데 키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네 보면은 그럼 얘가 계속 키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가 하나도 없어요. 보이시죠? 키가 하나도 없고 멋있게 그냥 이 컨트롤러일 뿐인데도 봐봐요. 이 컨트롤러 얼굴 부분 컨트롤러 보세요. 얘는 지금 총 위치를 안 봐요. 총 시야를 사실은 얘를 머리를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총 쏘는 위치를 보는 거잖아. 그거는 가오 빠진다 이거지. 멋이 없다 이거지. 딱 잡고 포즈도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고개를 딱 숙이고 있다가 석양이 진다. 여기서 얘기를 하네. 빵. 그다음에 넣는 거예요. 그냥 컨트롤러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의 느낌이 살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와, 진짜 키가 없어. 난 그게 너무 너무 좋다. 키가 없어, 여기 보면. 키가 하나도 없이 갔는데 넣고 호스트에다 연결하고 끝나. 그 후부터도 그냥 총에는 애니메이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총에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정말 깔끔하죠. 진짜 대박이다. 이거 너무 감사해요. 성근 씨 정말 아마 뭐 실력자시겠죠. 뭐 경력자시겠죠. 저보다도 아마 경력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와, 페어스페이스 이렇게 이해를 잘 해주실 줄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늘의 파이널 컷이네, 진짜.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총이에요. 양손, 나단, 따발총, 양쪽 쌍권총이에요. 쌍권총. 일단 꺼내고
쭉 가서 뚱 쏘는 거예요. 자, 컨트롤러를 한번 봅시다. 지금 되게 잘해주셨어요, 이것도. 컨트롤러 직접 만들어 주신 건이고 피스톨도 직접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 두 개를 저희가 갖고 있었던 저희가 드렸던 그 샷에다가 연결을 하셨는데 자 봅시다. 일단 처음 이 핸들 컨트롤러에다가 라이트 핸들을 따라오게 해줘요. 무슨 소리냐? 라이트 핸들을 따라서 계속 쭉 따라와요. 슉. 아, 여기까지 계속, 그렇죠. 계속 라이트 핸들을 따라와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저였더라면 그 앞에서는 일단 호스텔에서 연결이 되는 걸 하나를 넣어 놓고서는 아마 쭉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위치 자체를 조금만 옮겨도 이거보다 훨씬 멋있게 애니메이션이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옮겨만 놔도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지금 이게 총 사이즈가 조금 커서 그래요. 총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커서 응? 아, 나 저거 움직였나 봐요. 카메라. 일단은 펄스로 갈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겠죠? 뭐 여기서 키가 어 아니네. 되네. 아까 왜 안 됐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가서 갈 때까지도 그냥 계속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가 필요 없거든요. 이거 두 개 다 필요 없어요. 딜리트 해놓고 여기에서 나오면서 나오면서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가고 사실은 라이트 핸드에다 걸려 있으면 라이트 핸드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거든요. 맨 컨트롤러에서 이 녀석을 애니메이션을 주면 돼요. 이 녀석을 처음에 여기서 넣을 때부터 키를 예를 들면은 내가 0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0키일 때는 여기 얘를 키를 먼저 줘놓고 카피를 해놓고 여기서 호스터를 바꿔놨을 때 페이스트를 해놓으면 짠 안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라이트 핸드 따라 움직이게 그 소리는 내가 여기에서 키를 잡아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총을 뽑을 수 있게끔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옮길 때도 키 그대로 갖고 와야 되니까 근데 슉 이 녀석은 아까 이 녀석의 값을 복사를 해서 갖고 왔을 때 페이스트를 해주면 자 됐다. 그 후부터는 아무런 키가 없어도 스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대로 가죠. 이런 식으로 키를 주시면 돼요. 동준씨. 동준씨도 되게 잘해주셨어요. 라이트 핸들 따라오게 해주고 움직이게 해주는 것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더 심플하면서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것도 괜찮아요. 지금도 레프트 핸드는 문제가 없는 게 계속 레프트 핸드에서 따라서 움직이게 해놓고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잘 들어갔거든요. 뭐 표현이 아름답게란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얘도 컨트롤러에다가 레프트 핸드를 따라오는 페어런트 스페이스를 걸어 놓고 아예 키 자체를 안 줘도 이제 이 손 움직일 때에 맞춰서 다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쏠 때 눌리면서 팡 밀리는 것까지 애니메이션 굉장히 잘 주셨죠? 자, 이 녀석을 준 건가? 셋 드리븐으로 연결을 하셨나 보다. 이거 잡, 이거 밀릴 때 얘 툭 들어가게끔 셋 드리븐으로 주셨나 봐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겠죠? 펑! 이렇게 쏘고, 네. 쐈으면 아마 저였으면 여기서 그럼 다시 영으로 했겠죠? 그래야지 이게 다시 장전되고 돌아오겠죠? 얘도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랬으면은 아마 이렇게 빵 쏘고 이렇게 데려오게끔.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팡, 팡, 팡. 셋 드리븐으로 잘 연결을 해주셨어요. 이 재밌는 거를 만들어 주셨네요. 이렇게 팡, 팡, 이렇게 이런 식으로 쏘면은 되죠.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이것도. 동준 씨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으신데요.
이런 식으로 페런트 스페이스랑 세트 리본으로 장난을 좀 쳐보시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온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수란 씨가 해주신 건데 자, 총 잡아요. 1프레임 당연히 지금 0프레임을 제가 켜놔서 그런 거예요. 1프레임이 당연히 이 0번인 거, 뭐 처음 디폴트 자체인 거예요. 1번 가요. 제대로 따라왔죠? 아까 수란 씨도 저한테 질문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성근 씨가 하신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얘는 얘대로 따로, 얘는 얘대로 따로 애니메이션을 주는데 그것도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도 꼭 페런트 스페이스를 연결해서 좀 더 심플하게 만들어야지라는 강박관념은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터 재량껏 여기서는 그냥 애니메이션 알아서 줄게 라고 해도 되고 왜냐면은 꼭 따라와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키를 줄 수 있잖아요. 둘 다. 네. 총탄을 바꾸고 싶었다? 아, 이 총탄이요? 얘 여기 달려있는 이 조그만 애 나오게 하는 거요? 네, 얘 달고 싶으면은, 그렇죠. 여기 이 밑에 용 하나를 컨트롤러 조인트랑 컨트롤러를 하나 FK 컨트롤러 툴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달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장전할 때 표 빠지는 거를 한다면 다시 0포인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하나 달죠, 뭐, 그럼. 여기에서 조인트 하나만 달면 되잖아요, 우리. 조인트 하나를, 네, 뭐, 일단은, 디포트인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밀고, 이거를 돌려놓고 프리즈를 걸면 조인트 넘버가 없어지고 뭐 대충 걸게요 일단은 뭐 얘는 장전하는 건데 모르겠다 그냥 건건이라고 합시다. 건건. 근데 얘는 얘를 따라와야겠죠 먼저. P. 그 다음엔 이 녀석은 제가 만들어 드린 간단하게 컨트롤러 다는 녀석으로 컨트롤러를 하나를 달고요. 그 다음엔 이 녀석 이 녀석 그룹은 얘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얘 먼저 잡고, 얘 잡고, P 넣으면 얘 잡고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일 거고, 그러면 이 조인트랑 얘랑 연결하면 되잖아요. 자, 메시 열고, 얘를 잡고, 애들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엔 이 녀석 값을 웨이트 페인트가 어딨지? 웨이트 페인트에서 건건이라는 애를 열고 해주면 얘 잡고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겠지? 그리고 얘 이렇게 움직이겠지?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러면 쭉 가요. 뭐 여기서부터 쭉 가요. 장전을 언제 하지? 한 건가? 장전을 할 때 내려오면서 혹시 예를 들면 내려오면서 키를 하나 주고 여기서부터는 빠집니다. 이렇게 주면 여기쯤까지 빨리 빠지게 툭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달면 되죠. 근데 사실 뭐 그 전부터는 계속 뭐 빼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컨트롤러 하나만 달아놨을 뿐인데도 다른 애니메이션 하나가 또 생길 수가 있죠. 심심하면 이제 여기다 스위치를 달아서 뭐 예를 들면 장전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그러려면 애니메이션을 많이 줘야겠네요. 아무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 녀석 자체를 레프트 핸드를 따라오게 셋업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셋업을 먼저 해놓고 레프트 핸드를 따라오게 셋업을 해놓고 양손에 쥐고 있는 거죠. 1번 샷에 봤을 때 뭐 여기에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이게 디폴트니까 디폴트로 연결을 해놓고 하나를 연결해놓고 하나를 레프트 핸드로 연결을 해놓고 작업을 하면 그 원하시는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이 컨트롤러에다가 먼저 페어런트 컨스트레인을 거는데 레프트 핸드 것만 걸면 돼요. 빠르게. 레프트 핸드 것만 얘 그룹에다 아이고 슉 얘 그룹에다가 그룹을 아웃라이너에서 불러와 놓고 헷갈리지 않게 컨트롤러 잡고 그룹 잡고 페어런트 컨스트레인을 먼저 한번 걸고요. 그 다음에 그걸 껐다 켰다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 안에는 이제 페어런트 스페이스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아이고 여기다가 페어런트 스페이스라고 빨리 만들어 놓고 이넘 하나 달고 뭐 얘는 디폴트 얘는 레프트 핸드라고 달아놓고 애들을 해요. 그 다음에 세트리본 키로 지금 여러분이 다 하셨던 거예요. 옛날이 아니라 저번 주에. 그래서 이 녀석이랑 연결을 하는데 디폴트일 때는 얘를 끄고 디폴트 얘가 레프트 핸드일 때는 얘를 키면 되겠죠? 그 다음엔 1번일 때 이 녀석을 레프트 핸드에다가 스냅을 걸어 놓는 거예요. 레프트 핸드에다 스냅을 걸고 레프트 핸드에다 스냅을 걸고 얘를 옮겨놔요.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잡고 있는 것처럼 시작을 하면 되죠. 키를 하나 줘야겠죠. 키를 하나 주고 쭉 가요. 쭉 가서 뭐 이거를 위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장전을 하겠죠. 여기쯤 와서 뭐 이 손이 장전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 부분을 쭉 밀어넣고 여기서 뚜. 아, 이거 또 따라오게 해놨구나. 쭉. 이 두 개를 쭉 더 밀어놓고, 더 밀어놓고, 오케이. 여기서부터군. 이렇게 달게 한다고 치고, 80, 79회네. 79에서구나. 죄송해요. 제가 애니메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걸려요, 저도. 이런 식으로 잡히게끔 하나 더 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이 정도쯤까지 밀어놓으면 안전하게 해놓고 장전하는 이 총탄 자체를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뭐 이 녀석은 돌려서 넣을 준비를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넣을 준비를 하고 얘는 더 오겠죠. 얘는 더 가까이 오고 해서 뭐 연결을 뭐 해서 뭐 이 정도짜리쯤에서 연결을 해서 뭐 얘가 이쁘게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 잡아놓고 예를 들면 뭐 여기에서 페런트를 키를 키고 카피를 해놓고 아니면 뭐 디폴트인 상황에 0을 카피를 해놓고 이 전 거에다가 레프트 핸드일 때 페이스트를 해주면 여기서 들어갔다 하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가다가 계속 하면서 연결을 해줬다가 대신 뭐 애니메이션을 더 다시 줘야겠죠? 왜냐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그 애니메이션을 준다고 치고 예를 들면 연결을 했는데 연결을 하고 연결했다고 그렇게 이쁘게 연결을 했다고 치고 스위치 바꾸고 올라와서 장전해주면 되죠. 장전해주는데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을 바꿔서 그렇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을 일로 갖고 오면 잡고 찰칵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장전까지. 총 잡고 탄창 넣고 장전.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튕기는 이유는 애니메이션 키를 제가 잘못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조금 더 이쪽에다 해야 되나? 디폴트, 딜리트.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만 주겠죠, 제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키 그냥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밀려라. 더 밀려라. 그 다음엔 여기서는 한 두 프레임? 두 프레임 만에 다시 0으로 돌아오면 장전까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몇 분이죠? 한 4분, 5분? 5분 안에 지금 애니메이션이 끝이 난 거잖아요. 장전했고, 원하시는 대로 장전을 했고, 찰칵, 펑. 네, 이런 식으로 페런트 스페이스 하나, 그냥 컨트롤러 하나 달고, 페런트 스페이스 하나 달고,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제가 지금 요 꼬맹이한테 달아준 애니메이션이라고는 스위치 한번 한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쉽게. 어렵지 않죠.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 애니메이터 아닌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레프트 핸드에다가 뭐 라이트 핸드에다 레프트 핸드에다가 탄창 잡게 스위치 해놓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장전하고 끝.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수업은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아니라 지난주 과제는 정말로 잘해주셨어요. 다들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시는 게 여기까지 배우는데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는 딱 3주 걸린 거거든요. 솔직히 보면은 3주도 아니고 지난주 게 거의 메인이었고 이 메인을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준비를 한 거죠. 컨트롤러가 뭐고 조인트가 뭐고 그런 걸 어떻게 달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오는데 정확하게 딱 3주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진짜 너무 대단하게 해주셨어요. 진짜 아우 너무 수업 잘 따라와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배운 거는 뭐 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컨스트레인이라는 거, 애드 애트리뷰트와 세트리븐을 이용해서 페런트 스위치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스위치를 옮기는 방법과 그거를 그 컨트롤러를 저희가 만들어드린 툴 가지고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셋업을 바꿀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키를 안 쥐면서 더 자연스럽고 더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을 잡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신 과제들을 이용해서 확인들을 다 하셨어요. 진짜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되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 스킨 파인트라는 거랑 웨이트 페인트를 먼저 알려드릴 건데 이거 두 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옷을 이제 붙일 거고 그 다음에는 컨스트레인 연결을 끊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이 세 개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봅시다. 인간이에요. 옷도 만들어 봤어요. 잘 못해요. 그냥 복사에다가 그냥 이렇게 입혔어요. 쫄티. 그리고 이게 바디. 자, 보면은 회색이 안 돼 있고 바인드 쉐입이 걸려 있지 않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 직접 바인드를 걸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거냐면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조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조인트들을 일단 바인드를 먼저 겁시다. 볼게요. 그룹 안에 보면은 본스라는 그룹이 있네. 본스라는 그룹 안에 보니 여기 다 있네. 그러면 이 녀석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자, 레프트 아이, 라이트 아이도 필요할까? 아니 뭐 일단은 뭐 이렇게 선택을 저 같은 경우는 셀렉티드 용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애니메이션에 가보시면 뭐 16서부터는 리깅이라는 게 있어요. 가보시면 스킨이라는 곳에 가면은 스무스 바인드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녀석을 YG에서 스킨에서 스무스 바인드라는 애를 먼저 핫키로 만들게요. 옵션 박스를. 그러면 옵션 박스를 눌러봅시다. 딸깍. 따란 이상한 게 나왔어요. 자, 바인드 투 첫 번째. 바인드 어떤 식으로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셀렉티드 조인트. 내가 선택한 조인트들만 바인드를 걸 거야 라는 거고 첫 번째, 조인트 하이락시. 이 루트 하나만 잡으면 하이라키. 그 밑에 있는 모든 하이라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조인트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걸로 하셔도 되고 저걸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저는 그럼 하이라키를 이번엔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바인드 메소드 같은 경우는 많아요. 하나는 디스턴스, 거리로
크로셋 인 하이라키. 이것도 하이라키에 맞춰서 그럼 움직여지는 거. 히트맵이랑 크로셋 버스는 제가 잘 안 쓰는데, 지오데식 버스는 이번에 15서부터인가 나온 앤데, 이 녀석은 쓰면은 그러니까 하이폴리 메쉬일 때는 그 디스턴스를 직접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셋업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fallout 같은 걸로 그 디스턴스를 셋업을 해서 좀 더 깔끔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로폴에서는 별로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로셋 하이라키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바인드 되게 해주세요라고 바인드의 메소드를, 바인드의 이론, 바인드 되는 원리를 이걸로 해놓고요. 이것도 세 개는 방법이 다른 건데, 뭐 클래식 리니어 같은 경우는 되게 라운드에 되게 소프트하게 돼요. 되게 소프트하게 바인드가 걸리는 거고, 듀얼 같은 경우는 조금 딱딱하게 근육 같은 거나 그런 좀 더 유연함보다는 좀 더 딱딱 잡아서 움직일 때 스무스를 걸어도 딱딱 잡혀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 웨이트 블렌디드 같은 경우에는 블렌디드 쉐이크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거일까요?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보통 저는 이 두 개 아니면은 회사에서 새로 만든 뭐 그러한 스키닝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인간 같은 경우 제가 해본 결과 클래식 리니어 같은 경우를 하면은 근육이나 뼈 같은 게 다 이상하게 고무고무처럼 뭉개져요. 그래서 안 써요, 저는. 보통 저는 그래서 듀얼로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보기나 그런 거 하실 때, 아,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놔야겠다라고 해놓고 그냥 계속 쓰시면 돼요. 인터랙티브나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은 건드리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맥스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면은 몇 개나 붙일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웨이트 밸런스 밸류 잡을 때 너 몇 개나 인플루언스를 넣을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버텍스에다가 몇 개의 점이나 몇 개의 조인트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갈래라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보통 뭐 루트에 몇 개 정도의 조인트가 같이 붙어 있냐라는 거를 계산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 저는 3 요거는 하나를 더 올려요. 드롭오프 레이트 같은 경우 하나 더 올려서 4 이렇게 맞춰 놓거든요. 이거를 제가 다시 보기를 보내드리면 뭐 대충 하이라키나 저는 셀렉트로 해놓는 편인데, 뭐 하이라키 상태에서 뭐 대충 이렇게 잡아 놓으세요. 그러면 이 루트 맨 위에 있는 애만 잡고 그 바인드 걸 이 메쉬를 같이 선택을 해요. 시프트 셀렉트로 같이 선택을 해준 다음에 바인드 스킨을 걸면 일단 바인드가 걸려요. 바인드가 걸리는데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나 이거 어떻게 고쳐? 죽을 것 같아.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아, 나 어떻게 고치지? 싶으잖아요. 근데 일단 그래도 바인드를 걸 때 듀얼이기 때문에 듀얼로 걸었다 보니까 딱딱 끊어져요. 그래도 그나마 좀 더 형태가 잡혀져 있게 딱딱 끊어지면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스킬 웨이트라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움직여 봐요. 얘네들 따라오면 안 되잖아. 그러면 메쉬를 클릭을 하고요. 사람들은 보통 막 보면은 스킨에서 웨이트 페인트 스킨 웨이트 툴이 이건가? 이 녀석을 눌러요. 이 녀석을 누른 다음에 열심히 발라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발라. 예를 들면은 뭐 나 루트야. 루트에다 막 열심히 막 리플레이스 눌러서 막 죽겠다. 왜 안 되지? 볼텍스 왜 이러지? 아, 미치겠네. 이러고 있어. 아, 왜 그래? 좀 편안하게 머리를 써봐. 예를 들면 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페이스로 봐봐요. 일단은 여기서 이 하체 부분을 전부 다 루트에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네 가지 포지션을 다 열어봅시다. 일단은 포런트에서 편하게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페이스예요. 페이스 모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페이스 모드로 클릭을 해주고, 지금 드래그로 해서 쭉 다 잡은 거예요. 다 잡고 얘를 벌텍스로 바꿔요. 어떻게? 컨트롤 라이트 키 눌러서 투 벌텍스 다시 보여드릴게요. 페이스 모드에서 얘를 클릭을 전부 제가 원하는 루트에다 줘야 되는 부분인 이만큼을 잡고 컨트롤 버튼을 누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같이 누르고, 그러면 이런 게 떠요. 그 다음에 two vertices 무슨 소리냐? 페이스를
페이스 선택한 거를 벌텍스 모드로 바꿔주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잡은 페이스 부분만 다 벌텍스가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웨이트 페인트 툴을 눌러요. 웨이트 페인트 툴도 저걸 만들어 놓읍시다. 눌러요. 그러면 옆에 이런 게 뜨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두고 이 루트라는 거래 이걸 잘 이용해봐요. 페인트 오퍼레이션이란 걸 잘 이용을 하면 되는데 자, replace라는 건 뭐예요? 전환이죠. 다 바꾸는 거예요. 한 번 누르면 그대로 다 전환되게, 다 되게. 아니면 add라는 것도 있죠. add라는 거는 무조건 추가. 스케일이라는 거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일단 replace라는 걸 둘게요. replace라는 걸 두고 포토샵들을 많이 쓰시니까 오파지티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뭐 오파지티라는 건 뭐냐면 그게 들어가는 밸런스가 얼마냐인데 0이라는 건 아예 안 들어가는 거고 1이라는 것은 최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0, 1은 그냥 그 들어가는 그 밸런스를 맞춰 드리는 거고 이 밸류가 중요해요. 밸류가 1일 때는 이게 전부 다 들어간다는 거고 0일 때는 전부 다 끄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저는 1인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루트 조인트에 들어가게 하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그럼 루트 조인트가 모든 밸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밸류를 1로 놓고 모든 밸류를 한 방에 넣어야 되니까 오파지티를 1로 놓고 플러드. 그러면 얘 움직일 때 더 이상 안 따라와요. 얘도 잡고 움직일 때 안 따라오고 무조건 얘 움직일 때만 움직여요. 그리고 얘 잡고 움직여도 아유 이 스파인 컨트롤러 잡고 움직여도 안 따라와요. 쉽죠? 끝났어 이미. 자, 이 부분도 봐봐. 이 부분만 당겨지잖아요. 페이스 모드에서 그 부분만 이렇게 잡아요. 이만큼만. 이상하게 튀어나오는 이 부분만 잡고 지금 가장 가까운 조인트가 이 컨트롤러랑 가장 가깝잖아요. 세볼까요? 1번, 2번 조인트네. 2번 스파인 조인트겠네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다시 풀드 벌텍시드 포즈로 바꿔놓은 다음에 웨이트로 와요. 그 다음엔 스파인 2 조인트를 잡은 다음에 얘한테 다 줘요. 플러드. 더 이상 안 튀어나오네. 끝났죠.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연결돼 그러면 오케이. 그래 그렇게 딱딱딱딱 끊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아. 알았어. 그래 너 잘났다. 좋아. 거기까지 해봅시다. 됐어. 그러면 근데 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잘하고 좀 더 이제 깔끔하게 연결되는 부분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실 거잖아요. 자 일단은 이것도 끊어 놓읍시다. 예를 들어 이만큼은 숄더에 따라 움직이게 해줄 거야 라는 부분을 먼저 잡고 지금 보면은 저는 왼쪽만 작업하세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메쉬라면은 왼쪽만 작업을 하세요.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일단은 여기까지는 숄더야 라고 잡아 놓읍시다. 뭐 얘도 숄더야 까지. 사실은 이 윗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크게 끊어야 되니까 크게 먼저 끊어 봅시다. 아까 한 대로 숄더한테 몰아줄 거예요. 레프트 숄더를 찾아서 이 중구난방 엉망진창인 거를 깔끔하게 먼저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엔 여기서부터는 엘보우잖아요. 엘보우 부분 다 잡아요. 잡고 벌텍시스 모드로 가서 여기서 엘보우에다가 플러드를 먼저 줘요. 깔끔하게 다 들어가게. 그러면 움직일 때 딱딱하게 딱딱 끊어질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나 스무드 하고 싶어. 이쁘게 소프트 어? 나 이거 해야 돼. 병적으로 해야 되겠어. 알았어. 도와줄게. 그 부분만 잡아요. 그 소프트 될 부분만 잡아요. 벌텍시스 모드로 바꾼 다음에 들어와 봐요. 웨이트로 들어와 보면은 이 부분은 뭐예요? 숄더랑 엘보우에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조금 어드밴스드 해요. 자, 루트서부터 모든 조인트를 쭉 다 잡아요, 먼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자물쇠가 열려 있는 걸 볼 거예요. 그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잠길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 조인트들에는 웨이트 변화를 주지 않겠다라고 잠가 놓는 거거든요. 일단 전부 다 잡아서 다 잠궈요. 그 다음에 이 두 부분은 뭐라고? 숄더랑 엘보우에만 연결이 되면 되는 거네. 그러면 숄더랑 엘보우만 열어. 왜냐면 이 둘에다가만 값을 주고 그 둘에다가만 밸런스를 바꿀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면 리플레이스로 그냥 반 주고선 해? 그러지 말고 스무스라는 이쁜 거 있잖아요. 스무스를 누르면 지가 알아서 스무스를 여기 해요. 근데 오파시티 값을 최대한 주고 플로어드를 열심히 눌러. 죽어라 눌러. 보여요? 이쁘게 소프트해지는 거? 자, 암 컨트롤러 자꾸 움직여 볼게요. 보이죠? 자, 이 부분 좀 딱딱한 것 같아. 이 부분 좀 딱딱한 것 같아. 잡아. 그 부분만. 이렇게 잡고 다시 들어가서 플라드. 아이고, 근육이 점점 정리가 된다. 자,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 살짝 잡고 다시 또 플러드. 그 다음에 움직여. 아따, 끝났다. 팔 끝. 됐죠? 얼마나 쉬워. 아니, 왜 그렇게 붓질을 못해서 안달들이야. 아니, 왜 이렇게 붓질을 못해서 안달들이냐고. 제가 웨이트 특화였어요. 자, 일단은 왼쪽만 했어요. 왼쪽만, 여기만 왼쪽만 해서 지금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 필요 없고 스킨에 들어가 보면은 오른쪽도 해야 된다고? 오른쪽도 똑같은 값 그냥 주면 되잖아. 미러 스킨 웨이츠라는 게 있어요. 이 옵션 박스를 한번 눌러봅시다. 눌러보면 자, 미러 어크로스를 어떻게 할래? 어느 축으로 할래? 라고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Y 지축으로 해주세요. Y와 지축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수 있게, 아니, 왼쪽에서 Y와 주축, Y와 지축을 중심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투 네거티브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걸 끄면 어떻게 되냐면 양쪽 밸런스를 맞춰요. 그러지 말고 포지티브 투 네거티브라는 거를 누르면은 포지티브인 왼쪽 편에서 네거티브인 오른쪽 편으로 그 값을 복사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를 키고 포인트 온 서피스를 키고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가장 가까운 포인트의 서피스의 값을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미러로.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에는 클로셋 조인트를 해도 되고 저는 원투원으로 보통 일단 뭐 클로셋 조인트에다가 원투원으로 해놓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가장 가까운 조인트 값에랑 맞춰주세요랑 원투원이라는 거는 뭐 딱딱 그 벌텍스 위치와 딱딱딱딱 맞춰서 해주세요라는 거를 해놓고 자 지금은 왼쪽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이래요. 그걸 어떻게 고쳐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 메쉬를 선택하고 어플라이 5월 미러 크로스햇 조인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따라 붙어요. 그러면 원투원으로 바꿔놓고 다시 미러 해도 그래? 여기가 그러네. 자, 땡겼을 때 이 부분이 에러가 뜨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막 따라오는 게 이상하잖아. 고칩시다. 그 부분 잡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은 이상하게 될 테니까. 일단은 중심인 얘네들부터 정리를 합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뭐 얘까지? 얘네들은 얘까지. 스파인 1에 따라가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잡고 전부 다 열고 왜냐면 이 전체에 다 그 값들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단 전부 다 열고 스파인 1만 선택을 한 다음에 리플레이스에서 오파지티 값을 한 방에 1에다가 밸류 값도 1에다가 리플레이스로 한 방에 빵 거기 안에 다 들어가게 해주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따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사실은 크게 나눠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눠 놓은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스무스를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사실은 웨이트 페인팅이라는 거는 이렇게 끊어만 놔도 사실은 엄청나게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소프트하게 더 잡아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붓질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심플리파이하게 크게만 나눠 놔도 키 잡는데, 아니 뭐 캐릭터 움직이게 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보면은 엉망이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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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일단은 여기다가 몰아줄게요. 왜냐면 스파인 2나 다른 애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한테 일단 이걸 다 몰아주고, 요거도 그다음엔 끄고 다 락 걸고 루트랑 스파인 1에다가 막 열고 스무드를 열고, 이 위까지 다 잡힐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얘랑 얘 정도? 뭐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해볼까? 하고 잡는 거예요. 펜이 없어도 사실 크게는, 그러니까 웨이트 페인팅은 언젠가는 분명히 폴리싱이 되고 디벨롭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처음에 애니메이터들이 키를 잡아보고 이제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는, 모션을 움직이는 걸 확인할 때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레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면 되거든요. 뭐 이 부분은 좀 더 웨이트를 잡아야겠죠. 웨이트를 잡거나 아니면 조인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웨이트 페인팅 하려면, 나 이 부분 또 잡아야 되고, 어떡하지? 이거 딱 잡고 또 나 이거 붓질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열고, 뭐 일단 다 열려 있을 테니 이미 다 열고, 뭐 예를 들면 얘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막 나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다들. 근데 막 이거 안 따라오고 막 왜 안 따라오는지 막 이해 안 되고, 근데 막 열어보니까 딴 데 막 가 있고 막 숄더 막 열어봤는데 막 엉망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러고 있을 거잖아 지금. 죽겠네. 왜 안 되지? 죽겠네. 이러면서 하면서 넥을 움직였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럴 거잖아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따라와? 막 이러면서. 그니까 완전 밸런스 잘못 잡아가지고 그게 다 열려있어. 이거 왜 이렇게 고무인간 같지? 짜증나네. 이거 어떡하지 그럼? 막 이러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는. 이제 안 그러셔도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이거 부분 딱딱 끊어 놓으시고, 바인드 같은 경우에서도 바인드 스킨 같은 거 보시면은 이거 특히 이게 문제예요. 이 스키닝 메소드 자체를 클래식 리니어로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아무리 웨이트를 잘 발라놔도 되게 소프트해져요. 그러니까 듀얼로 바꾸시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먼저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좀 더 나으실 거고, 그 듀얼로 바꾸는 건 사실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메쉬를 잡고 스킨 바인드를 하면 스킨 클러스터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스킨 클러스터에서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망했다, 깜빡하고 나 이거 리니어로 해놨다, 나 이거 그럼 지워야 되나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바꾸세요. 메쉬에서 바꾸시면은 그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진짜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 했더니 캐릭터 움직이는데 뭐 지금 웨이트가 좀 뭐 완성은 아니니까 일단은 뭐 대충 됐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이렇게 벗겨놓고 입고 싶지가 않아. 옷을 입히고 싶어. 그래서 옷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티셔츠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티셔츠에 그런 바인드에서 똑같이 또 그걸 해야 돼? 그러지 말고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캐릭터에 들어갔던 조인트 있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걸 클릭을 한 다음에 똑같이 바인드를 걸어요. 똑같이 바인드를 걸 때 하이라키를 해서 걸어요. 걸면은 일단은 움직일 거예요. 일단은 움직이는데 그 조인트 밸런스, 그러니까 웨이트 칠해놨던 밸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값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또
웨이트 스킨을 해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카피 웨이트 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야에는 그 뭐냐면 일단은 올드한 메쉬에서 뉴 메쉬로 올드한 메쉬의 그 웨이트 바인드 데이터를 페이스트 시킨다는 거거든요. 카피 페이스트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 스킨에 가보면 여기 아래 카피 스킨 웨이츠라는 게 보일 거예요. 카피 스킨 웨이츠라는 거를 옵션 박스를 눌러보면 짜잔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이거를 리셋을 해드릴게요. 리셋을 해보면 서피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미러랑 똑같이 클로스 포인트 온 서피스 무슨 소리냐면 가까운 포인트에 맞춰서 거기에 그 밸런스를 찾아주세요라는 거고 자 인플루언스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에 가까운 걸로 할래 아니면 뭐 다른 옵션이 많아요. 뭐 본이라는 거랑 조인트랑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할래 아니면 원투원 원투원은 뭐야? 그 버텍스마다 미러 되는 거로 할래 레이블대로 이름대로 할래 레이블대로 할래 이런 식으로 막 나눠져 있는데 원투원으로 하세요. 원투원으로 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셋 다 원투원으로 그냥 해놓으세요. 해놓으면 무슨 소리냐면은 이 버텍스랑 가장 가까운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랑 얘랑 최대한 매칭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올드한 메쉬 안에서도 버텍스 그러니까 점들이 그 뚜뚜뚜뚜 있잖아요. 이 점들이랑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점들이랑 최대한 가깝게 그 버텍스끼리 연결을 그 버텍스끼리 데이터를 갖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스킨 카피 웨이츠를 할 건데 옵션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카피를 해야 되는 그 데이터 메시 먼저 선택하고 그 페이스트 복사 붙여넣기 할 그 메시를 선택을 해요. 옷이겠죠. 옷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요. 그러면 이 녀석 움직일 때 최대한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 부분은 그 아까 제가 스무스 바인드 막 클릭 해가지고 이만큼 막 따라오는 거고 이쪽을 보면 안 따라오죠? 깔끔하게. 자, 이것도 눌러봅시다. 이제 안 튀어나오죠? 안에 있는 살이랑. 왜냐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쉬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해 갖고 왔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튀어나와요, 더 이상. 되게 쉽죠? 랩디포머로 하면은 정리가 안 될 때가 되게 많고 일단 파일 자체가 무거워져요. 근데 바인드를 데이터로 해버리면은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죠? 옷 붙이는 것도. 이렇게 쉽게 되는 거를 난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을까 싶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르는 걸 배워야지 지금부터. 자 일단 얼굴도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 얼굴이 자꾸 고무처럼 늘어나. 아까처럼 똑같이 웨이트 잡는데 쟤는 헤드잖아. 그러면 헤드를 찾아. 여기 있다. 스무스를 말고 리플레이스해서 오파지티 밸류값 1 프루트 그러면은 얘 움직일 때 이거 보면은 얘 움직일 때 모가지 부분도 되게 이상하게 움직이잖아요. 끊어 놓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잡고, 이 부분 잡고, 이 부분은 헤드에 영향을 크게 안 줘도 되는 부분이고, 4개 연결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버텍스 잡고, 쭉 열어보면, 4개 있고, 리플레이스를 걸면, 딱 끊어지겠죠? 그럼 이 부분만 스무스 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 잡고, 얼마나 쉬워. 아, 아, 이거 잡고 보통 뭐 하나 더 위에 있는 것들도 좀 잡긴 잡아야겠지만 일단은 뭐 이것만 잡아봅시다. 이것만 잡고 아까 한 것처럼 그 두 부분에만 밸런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다 끄고 넥과 헤드만 오픈을 해주고 스무스 모드에서 비벼. 근데 지금 보면은 봐봐요. 락돼 있는 게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다른 녀석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이걸 다 열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딱딱 끊어 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다시 끊으면 되죠. 다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아이고. 어렵지 않죠. 사실 이렇게만 할 줄 알아도 캐릭터 움직이고 스키메이츠 해주는 데는 전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페인트 해야 되고 이거 다들 이게 락을 할 줄 모르시니까 이게 락 거는 거를 잘 모르시니까 다들 하면서 이거 왜 따라오지?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오늘 배웠으면 됐지. 이게 어마무시한 걸 배웠네 또. 너무 큰 걸 줬네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뭐 이 부분 너무 딱 끊어지니까 그 부분 좀 더 소프트하게 스무스를 걸면 되고 당연히 업데이트가 더 돼야죠. 근육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크게 끊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놔도 충분히 애니메이션 잡는데 문제는 없고 그렇게 크게 막 이거 웨이트 때문에 죽겠네 라는 말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옷 같은 경우도 카피 웨이츠를 이용해서 붙이면 되고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랩 디포머 같이 무거운 거 안 써도 되겠죠 이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봅시다. 여러분, 이거를 또 막 예를 들면은 이거야 조인트야 제가 만든 거고 하니까 빨리 찾고 빨리 바인드를 할 수 있지만 보통 실제 나와 있는 막 노먼이나 이런 애들은 바인드 조인트들 다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것 자체가 아웃라인에서 열어서 그걸 찾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툴이 있어요. 자, 일단은 히스토리를 지워서 바인드가 없다고 치고 일단은 저희는 본 데이터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고 칩시다. 이 바디 메시에서 가장 하에 일단은 우리 여기에서 스킨 카피 웨이츠라는 거 들어가 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이썬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을 가르쳐 드린 대로 스크립 에디터에서 드래그 드랍으로 이거인 것 같지? 이 녀석을 다 셀렉트 한 다음엔 이 안에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여기 넣으시고 여기 안에 들어왔네. 아무튼 넣으시고 전 지울게요. 하나 있으니까 이미 이게 넣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그 바디 메쉬를 먼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새로 제작하신 폴리곤 옷 있잖아요. 이 녀석 같은 거는 이 녀석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에요. 카피 페이스트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그거 누르면 알아서 다 돼요. 웨이트까지 카피 웨이트까지 보이시죠? 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거야 저희가 만든 거니까 조인트가 어딨고 이런 걸 다 찾을 수 있지만 보통 노먼이나 이런 거 열어보면은 조인트 찾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조인트에 락도 걸어놔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작업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짜증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연 매겨주마 이러고서 만든 게 이거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만든 지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수업 준비하면서 사실은 카피웨이스 하는 것도 지겹고 막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예를 들어 일단은 똑같아요. 지금 이 크로스에는 전혀 바인드가 안 돼 있어요. 얘 따라 얘 움직일 때 안 움직여요. 근데 이제 이거 그러니까 카피하고 싶은 메시 잡고 페이스트 할 그 데이터 페이스트 할 메시 잡고 그거 클릭만 해주면 알아서 다 붙어요. 붙는 것뿐만 아니라 웨이트까지 끝이 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옷 같은 것만 돼요? 아니요. 예를 들면은 이 메쉬가 뉴 메쉬라고 칩시다. 뉴 메쉬고 이 녀석 잠깐 하이드 해놓고 막 예를 들면 이 뉴 메쉬가 벌텍스나 위치 그런 게 좀 바뀌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근육이나 이런 게 좀 더 탄력적이게 좀 하고 싶어서 바꿨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이 녀석이 조금 더 튀어나왔고 삼두가 좀 더 튀어나오고 어깨 뽕빨이 좀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뀐 메쉬가 모델러한테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이 녀석한테 또 바인드 걸어서 또 스킬 웨이츠 카피 해오고, 아, 귀찮아. 그러지 마시고, 이거 올드한 거 잡고, 뉴 잡고,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 잡고, 누르세요. 하이드 해놓고, 보면은, 그 값 그대로 움직일 거예요. 다. 이거 뉴 메시예요, 뉴 메시. 이게 지금 올드 메시고, 지금 하이드 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요. 쉽죠? 자, 툴 드렸어요. 끝. 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우리 잘했어요. 자, 야, 끝났다. 예, 이런 식으로 네, 쉽죠.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래서 TA가 중요한 거예요. TA 같은 경우는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TA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지만 TA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가 어떤 게 짜증나고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툴로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TA예요. 엔지니어랑은 다른 건 뭐냐면 엔지니어는 툴을 만들어내지만 그걸 아티스트 입장에서 만드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좀 불필요하게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TA 같은 경우는 좀 더 아티스트 입장에서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툴 같은 걸 만들 때 좀 더 효과적이고 필요하게 만들어내죠. 그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이 정도는 다 하실 거예요. 뭐, 그 툴도 드렸으니 이제 편하게, 이제, 그러니까 베이스죠. 베이스 메시 있잖아요. 이 베이스 메시만 웨이트 페인팅을 깔끔하게 잘 해놓으면 다른 걸 어떤 걸 붙이건 새로운 메시가 오건 그냥 다 카피 페이스트가 쉽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TA로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드렸던 거고 좀 더 쉽게 작업을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스킨 바인드 쉽게 바인드 스킨이라고도 하고 스킨 바인드 뭐 잘했고 뭐 웨이트 페인트는 우리 이제 플러드랑 뭐 그 리플레이스를 이용해서 마우스 클릭이나 붓질을 안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커버를 쳐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카피 웨이트 툴을 이용해서 옷이나 그런 걸 붙이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웨이트 페인팅을 왼쪽만 하고 그러니까 미러 카피 웨이츠를 가지고 오른쪽도 똑같은 밸런스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패널 컨스트레인은 노드에서 끊을 수 있고 필요 없는 노드는 하이퍼쉐이드라는 곳에서 unused 노드를 지웁니다라는 걸 에디트해서 누르면 지운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 말씀드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제일 첫 번째 그 섹션에서 1주차 때 저한테 이제 저희들이 다 같이 보면서 어땠는지 이제 막 할 때는 그때도 너무 모델도 다 이쁘고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웃라이너라든지 그런 게 정리가 좀 됐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전혀 몰랐으니까요. 안 돼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러한 좀 필요 없는 것들도 좀 많았었고 뭔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던 것들도 있었고 레이어도 정리가 안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였는데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웃라이너나 이러한 네임 컨벤션 같은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이제 조인트랑 FK 컨트롤을 이용해서 직접 셋업을 하실 수 있는 레벨이 됐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애니메이터들보다도 더 잘 나가는 거는 페런트 스페이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좀 더 심플하면서 좀 더 깔끔하고 진짜 좀 더 유용하게 그리고 더 멋있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잡을 수 있는 레벨까지도 올라갔고 거기에 이제 더 필요한 거는 올게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바인드 스킨에 그 이제 코스튬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게 바인드를 이용해서 컨스트레인도 아니고 바인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밸런스를 랩디포머가 아닌 이제 리거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들은 다 잡혀져 있는 레벨까지 고작 3주 오늘 수업까지 포함하면 4주 만에 지금 온 거예요. 되게 고생들 많이 하셨고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제 밤까지죠. 어제 밤까지 받았던 걸 가지고
샷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MOV로 잘 이쁘게 뽑아주셔서 되게 쉽더라고요. 쉽게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볼까 봐요. 하하, 짧지만, 네. 짧지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샷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작 3주 만에, 3주 만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진짜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이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 혼자서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해드렸더니 그거를 정말 저한테 너무 감사하게,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해달라는 대로 너무 맞춰서 잘 따라와 주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난 이거는 자랑을 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너무 좋게 잘 나왔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거를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올리고 이제 얘기를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과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여기 섹션 1까지만 들으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과제는 그 지금 제가 4주 동안 느꼈던 거는 여러분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셨어요. 훨씬 더 열정적이셨고, 더 배우려고 하시는 그 의지도 있으셨고, 그렇다 보니 사실은 전 처음에는 툴을 만들어 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1, 2주차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는데, 툴의 활용부터 작업을 하시려는 그 모습 자체까지 모든 것이 제가 뭐 밤을 새서라도 툴을 만들게끔 어떤 툴이 다음 수업엔 이러한 툴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제 열정도 같이 불태워 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아니더라도 혼자서라도 아니면 예를 들면 그룹을 만드신다거나 뭐 사실 저희가 이거 만들게 된 케이스가 우리 스터디 그룹 같은 것도 해봅시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취지도 있었고 왜냐면 각 모든 파트를 다 이해하고 계신 어떤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같이 리드가 될 수 있는 자질들을 지금은 갖춘 거니까요. 왜냐면 모델링도 이해했지, 애니메이터들도 이해했지, 그다음에 리깅 부분도 이해했기 때문에 매니지먼트가 가능하신 레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수업은 끝났지만 계속 그냥 좀 더 열정적으로 계속 끝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계속 응원하고 싶고, 아쉽게도 저는 한동안은 수업을 진행을, 못하게 되니까요. 너무 바빠요. 회사가 지금 정신없이 바빠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섹션 1을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감사하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 뭐, 이해 안 되고 막 설명이 왜 저래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알아서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 인생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 엘리트 제자분들이시기 때문에 학생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됐던 케이스인데 뭐 여러분들 끝까지 그냥 계속 뭐 리깅에 관심 붙이신 만큼 애니메이터시라면은 애니메이션을 좀 더 효과적이고 이쁘게 잡을 수 있는 레벨 모델러라면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서 모델링을 해야겠다는구나라는 걸 배웠던
레벨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작업을 해 나가시기를, 그리고 좋은 결과로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목요일 밤 이렇게 저랑 시간 보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